뭐 인사말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한국 기독교사 토파보기. 예. 오늘 2024년 11월 14일 녹화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오늘 그 이렇게 날목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한기톱을 또 문을 열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사 토파보기를 그동안 이렇게 함께 예, 동행을 해왔던 제도권 아나키스트 홍승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발군대구도 손승호입니다. 언저리 인문학자 코알라입니다. 네, 날목이 우리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날목께서 지금 어디 동남아시아 순회 공연을 가셨다고요? 어디로 간다 그랬죠? 필리핀? 몰라. 그 뭐, 네, 저도 잘 모릅니다. 아, 우리 너, mem버들 중에서 제일 잘 싸돌아 다니시는 우리 날목. 날목의 이렇게 즐거운 여행과 무사 귀환을 기원하겠습니다. 아, 어떻게 그동안 우리 지난번 생방송 이후로 한 4일, 나흘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무탈하셨나요? 근데 뭐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날목님이 안 계시니까 마음이 또 많이 편하고요. 네. 여러모로 좋네요. 네. 네. 없을 때 이렇게 저기를 하는 거군요. 네. 네. 아, 예. 꼭 참석을 해야겠네요, 저도. 네. 아니, 코알라님 안 계실 때 날목님이 네. 엄청 뭐라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네, 몰랐어요. 아, 병약하고 비실대고 뭐 그러면서, 예. 네. 저는 지난 주일에 좀 안 좋았는데, 예, 며칠 또 이렇게 지나면서 좀 회복 중에 있고, 오늘은 그 성결대학교 국제개발협력학과에서 음. 기후 관련된 이제 강의 요청이 있어서 이제 다녀왔습니다, 낮에.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한 꼭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기후변화 관련된 이제 개발협력 사업 푸르나시아 모델을 좀 소개하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예, 저는 원래 오늘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천 지역 기독교 유적 탐방 프로그램 음, 수업이에요. 지역 답사라는 1학점짜리 수업인데 그 수업 그 강의를 부탁을 받았었는데 수강 신청이 2명밖에 안 돼서 아, 폐강이 됐습니다. 정말 굴욕적인 하루를 보냈습니다. 두 어제 명은 연락이 오더라고요. 대단하다. 예? 두 명은 대단하네요. 두 명이 도대체 아, 누구야? 아, 아니 지난번 시간에 한번 했어요. 인천 답사를. 음, 그때 10명이 수강 신청을 했었는데 오, 그때 끝나고 나서 짜장면도 사줬거든요. 차이나타운에서. 음, 아, 제가 산 건 아니고 학교 경비로 네네. 그게 그 예산이 다 있어요. 그 학생들 답사 프로그램을 위해서 책정된 그 예산이 있어서 짜장면까지 같이 먹고 이렇게 재밌게 해줬는데 그게 소문이 안 좋지 않는지 두 번째 답사는 2명이 신청이 됐습니다. 마라탕을 사주셨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짜장면을 사주니까 없어 보였나 보다. 아, 탕후루랑. 짜장면 사주고 탕수육도 먹어도 되냐고 학생이 그래서 탕수육도 시키라고 그래서 음, 탕수육도 사줬는데 이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마라탕하고 탕후루를 마라탕, 그래서 탕후루 사주세요. 아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그 인천에 갔다 와서 좀 피곤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강의 그 현장 강의죠. 현장 강의 일정이 무산이 됐기 때문에 되게 허탈한 하루를 보냈고 이번 주 우리 교회가 이번 주 주일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 집 가정 교인 가정들마다 맛있는 요리를 하나씩 해와서 이제 같이 풍성하게 잔치를 하자. 그래서 우리 집이 우리 아내가 그 흑백 요리사를 보고서 필을 받아가지고 저런. 동파육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아, 어려운데. 네. 어, 근데 교인들 앞에서 동파육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동파육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동파육을 하려면 한번 먹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동파육 맛이 뭔지 알아야 요리를 하니까. 그래서
엊그저께도 그 연희동에 있는 동파육 하는 집 찾아갔더니 네. 미리 사전 예약을 해야 아, 된대. 맞아요. 동파육 오래 걸리니까. 어. 그래가지고 가서 짜장면만 먹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막 그 집 근처에 또 어디 오늘 수능 시험 보는 날이라서 그 딸이 학교가 수능 시험장이라서 이제 학교를 안 갔어요. 그래서 딸이랑 아내랑 이제 같이 동파육을 어디 하는가 알아보니까 화정에 음. 그 롯데마트 뒤에 그 저 동파육 하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화정에 가서 발군의 고독 집 앞에 주차를 하고 그 화정에 있는 동파육 그 하는 저 중화요리 집에 가서 동파육을 먹고 왔습니다. 우리 아내가 생애 처음으로 우리 딸도 그렇고 처음으로 동파육을 맛을 보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배가 아주 든든해가지고 지금 저녁도 안 먹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예. 좋겠어요. 동파육 하는 식당이 집 바로 앞에 있어서. 아니요, 저도 동파육을, 네. 그때까지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어서. 네. 예. 예, 맛이 괜찮았습니다. 제가 비싸요? 나중에 동파육? 한 접시에 28,000원이었는데 음. 굉장히 양도 푸짐했고 맛있었어요. 예. 네. 예. 뭐, 동파육 맛을 한번 보고 싶으면 집 앞으로 가시라.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수능 시험일입니다. 예. 각자 그 예전에 수능 시험 봤던 추억 한마디씩만 하시고 본론 들어가 보죠. 저는 잤어요. 네. 뭐 시험 보다가 잤다고. 네. 수학 와, 시험 보다가, 수학 시험. 네. 수학 시험 보다가 졸아가지고, 네. 막판에 막 풀었죠. 네. 근데 저희 때가 되게 물수능으로 좀, 그때 막 평균 50점 오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행이었다. 평균이 50점이 오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400점 만점이었는데, 그때 400점 네, 대였구나. 예, 근데 300점 맞던 애들이 다 350점 맞고, 막 음. 그러니까 무슨 좀 수능이 쉬웠으니까 어쨌든 끝까지 다 문제를 풀기라도 풀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진짜 어려운 해였으면은 절반도 못 풀 뻔했죠. 네. 저는 영어 듣기 평가를 답안을 밀렸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 답안을 제출하기 직전에 밀려 쓴 걸 알아차린 거예요, 어, 답안지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새 답안지를 주세요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그 감독관이 답안지를 다 회수해 가는 상황이라서 시험 망했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특기 평가로 밀려 써서 날려먹은 점수보다 더 많은 점수를 수리 영역 1에서 찍었던 문제들이 다 맞는 바람에 예, 그, 원전치기 했다. 예. 음, 그래서 평상시 모의고사 때보다 조금 더 점수가 오히려 더 잘 나왔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평, 그 이렇게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입학하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점수를 받았다. 뭐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우리 그 같은 시기에 수능을 쳤던 우리 코알라님 앞에서 이런 얘기 하려니까 되게 민망하네.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전체 수석이 빛나는 우리 코알라님의 수능 추억 한마디만 들어보고 우리 한번 저는 고3 가보죠. 때 사실은 공부를 이렇게 막 집중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물론 어, 학교에 가면 공부를 했지만, 이제 신학대를 간다고 생각하고서, 이제 모의고사 볼 때 보통 모의고사 지원대학 같은 걸 이렇게 쓰는데, 저는 그냥 1순위로 이제 감신대를 썼거든요. 근데 이제 뭐 넉넉히 입학하는 점수로 이렇게 모의고사 점수가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뭐 더 열심히 공부하진 않았고 어쨌든 네 무난하게 잘 치러서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두 해째 그러니까 처음으로 우리 윗 선배들이 처음으로 수능 시험을 본 세대고 음, 저희가 부사학번부터 받고 예 저희 부사학번은 1차 시험, 2차 시험을 보고 그중에 두 번 보고 더 좋은 점수로 지원을 했어요. 예 음, 근데 또 우리 때는 한 번만 갑자기 봤지. 한 번만 보게 바뀌고 또 막 그 어수선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아마 이제
점수가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무미건조한 수능의 추억. 정말 약간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좀 너무 부럽기도 하고 재수없기도 한 그런 수능의 추억이었습니다. 어, 전혀 그, 그 수능 점수에 대한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고 수능을 보셨다. 스트레스는 아무래도 있죠. 근데 이제 뭐가 있어? 부담감은 이제 예? 내가 평소에 받던 것보다 얼마를 더 받아야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겠다 이래야 되는데, 음. 내가 받은 점수보다 뭐 한참 못 받아도 원하는 대학에 가니까 별로 이렇게 목표의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아, 뭐지? 저희 학교에도 이렇게 막, 뭐지? 정시 말고, 수시는 아니지만, 미리 지원하는 거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차, 특별 특차, 전형. 음. 특차. 특차로 신학과에 온 애가 있었거든요. 네. 걔네들은 이제 끝까지 학교를 못 다니더라고요. 음. 내가 여기를 특차를 왜 넣나, 이러면서. 한두 학기가 지나면 다 재수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끝까지 감신대로 졸업을 하셨습니다. 네. 저 그거 있었어요. 그 수능 성적 나왔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어차피 신학대 갈 거면은 감신대 가지 말고 연세대 신학과 가라고 특차로 그 네네. 수능 점수만 갖고 가는 거라서, 만약에 그랬으면 이제 저기 발군의 고동님 이제 선배가 됐을 텐데요. 발군의 고독의 선배가 되고 동반장과 동기가 됐겠네. 예, 그렇죠. 쌍둥이가 동기가 바뀌었겠죠. 어디로 가도 쌍둥이 아, 둘 중에 하나는 만나는 운명. 근데 그때 저희 신학교 가라고 하신 담임 목사님이 감리교 그 정확한 워딩이 그랬을 거예요. 감리교 바닥에서 목회를 하려면 감신대를 가야 된다. 웬 연신이냐. 음, 아, 음, 근데 뭐 어우, 감리교 신학교를 나왔지만 감리교 바닥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 도움이 되는지 어쩐지 음.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감리교 신학교에서 뭐 김우호 선생님도 만나고 그러네요. 지난 시간. 뭐 이제 그 또 이렇게 변선한 유동식 뭐 유동식은 연세대 신학과 교수였네. 그러니까 이 감리교 신학대학교랑 연대 신학과가 그래도 당대 90년대에는 한국 신학계에서 가장 사탄 사탄 신학교 대명사였죠. 예. 예, 어디로 가도 뭐 비슷한 동네입니다. 예. 아무튼 예. 그 수능의 터널을 뚫고 지금까지 오시더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변에 수능 시험 보신 분들 아,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또 편히 이제 휴식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박수 한번 치시죠. 예. 응원의 박수. 무슨 박수? 네. 이상한 진행인데. 응원의 박수. 예. 우리 교회 그 집사님 아들도 이번에 오늘 시험 봤거든요. 예. 아, 예, 오늘 우리가 지금 그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뭐 따로 그 댓글 읽기는 다음에 그 날목이 돌아오면 그때 날목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예정이 김용기 장로님 편을 시청하시고 김용기 장로님과 가난농군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한 발짝 들어가서 이야기 전해주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신 오세택 목사님이 원래 출연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연락이 두절입니다. 그래서 연락 두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땜빵 방송으로 오늘 메인 세미나로 제가 그 과거에 한번 발제를 했었던 이 감리교 신학교의 아주 걸출한 불세출의 신학자 철마 정경옥에 대해서 메인 세미나로 한번 토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경욱에 대해서는 원래 더 전문가가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그 김영명 박사님이라고요. 지금 춘천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선배님이신데 그분 다음에 모시고 한번 정경욱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한번 듣기 전에 제가 먼저 한번 이렇게 맛보기로 정경욱이 누구인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아, 하겠습니다. 김영명 목사님이 그 영구 쪽이 정경옥, 예,
교수님이구나. 정경옥으로 예, 박사 논문을 쓰셨어요. 예. 저도 잘 그리고 아시는 분이라서. 예, 그 삼원 소원이라는 출판사를 만드셔서 맞아, 맞아. 정경옥의 저작들을 뭐 그는 이렇게 살았다, 기독교 신학개론, 정경옥의 각 그 단편 수상집이라든가 여러 책들을 지금 출판을 많이 하셨어요. 개인 출판사로. 그러니까 그 정경옥의 이 신학 유산이 한국 감리교의 정체성을 세우는데 지금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개인 출판으로 정경옥 책을 이제 최근에 많이 출판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감리교 신학 정체성이 많이 흔들리고 WCC 탈퇴라든가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경직성 어, 다름에 대한 이단 정죄 이런 문화가 지금 감리교의 지배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요즘 설파하십니다. 그래서 김영명 박사님이 정경욱을 연구해서 박사 논문을 쓰시고 그 이후로 정경욱을 알리는데 얘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정경욱의 책 중에 기독교의 원리라는 책이 있거든요. 음, 그게 감리교 신학을 정리한 정교욱의 또 대표 저작인데 그 책을 이제 조만간 정리해서 내고 싶다라는 의사를 최근에 전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욱이 누군지 이 여자인 줄 아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정교욱에 대해서 오늘 메인 세미나에서는 제가 정교욱의 생애를 사진과 함께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세미나 중간에 음악 부탁해요. 왜 웃어요? 지금 음악이 안 나가지만 음악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진행도 하면서 지금 또 이렇게 또 발제도 해야 되니까 좀 민망하긴 한데요. 오늘 철마 정경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한번 발제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이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예, 네, 이제 보입니다. 보여요. 네. 옆에 그 프레임으로 그 옆에 화면들도 보이시나요? 예, 슬라이드 쇼를 해야 되겠네. 잠깐만요. 네, 이제 보이시나요? 예. 네, 약간 그 옆에 잘려서 보이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네. 슬라이드 쇼가 아니고 그냥 PPT 화면이 보이는데요. 슬라이드 쇼 저 어떻게 보여요? 공유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그래? 그거를, 네. 다시 할게요. 이걸 슬라이드 쇼로 하고, 아이고, 아까처럼 그냥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그냥 보시던 대로 이 정도로 보시면 될까요? 네, 네. 잘 보이세요? 네. 네. 어, 어, 제목은 정경옥 교수 오늘의 한국교회 말을 걸다라는 제목으로 지금 보이고요. 뒤에 인물이 어떠신가요? 발굴의 후동님. 이게 그, 폐병 걸린 그, 근대기, 뭐지? 지식인 느낌이 되게 강하잖아요. 햇병 걸리지 중에 네. 그래도 얼굴에서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건강미도 좀 보이지 않나요? 네. 음, 약간 그, 퇴폐적일 것 같고, 네. 머리에 이렇게 기름 발라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네. 그 막, 펜대 이쪽에는 잉크만 묻어 있고, 이쪽에는 담배 물 들고 있고, 약간, 그러면서 글 쓰면서 민족의 미래를 고뇌하는 그런 폐병 걸린 지식인. 네. 정교욱 교수가 담배 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르트는 담배를 폈었는데 틸리도 담배 폈죠. 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바르트는 폈는데 그 정교욱 교수는 아마 되게 그래도 되게 신앙생활 면에 있어서 되게 경건한 삶을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정경옥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은 당대 한국 교회가 품기에는 굉장히 좀 진보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 장로교회에서는 정경옥을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보기엔 비역사적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경옥이 누군지 한번 살펴보고 정경옥에 대한 어, 민낯과 오해를 어, 민낯을 밝히고 오해를 한번 불식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정경옥에 대해서 제가 2010년도에 수표교교회 부탁으로 제가 발제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경옥 교수가 수표교교회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2010년만 해도 진짜로 수표교교회도 그렇고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님들도 그렇고 정경옥이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경옥 목사라고 많이 불렀는데 역사적으로 그 정경옥과 관련된 문헌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정경옥이 목사가 아니었고 전도사까지만 하다가 안수 직전에 이제 다 내려놓았던 어, 그런 경력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경옥을 여기 제가 여기 목사라고 했네요. 예전에 목사라고 불렀었는데 김영명 박사님의 어떤 연구를 통해서 목사가 아닌 여기도 목사라고 제가 죄송합니다. 목사가 아니고 교수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고치는 걸 깜빡했습니다. 예. 예, 여기가 그 예전에 2006년 2005년 전후쯤에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덕주 교수님 그 답사팀이 전라남도 진도를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정경옥이 살았던 생가를 갔습니다. 생가의 모습이고요. 전라남도 진도의 아주 땅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아주 부잣집 아들, 부잣집 도련님. 그러니까 그 진도는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쌀도 많이 나고 그, 거기는 또 예술과 그 문화가 아주 풍성한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풍류를 아는 그런 양반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목포나 진도 이쪽으로 서화가들도 많이 활동했고 이렇게 예술가적 사대부들이 이렇게 풍요로운 이렇게 문화 속에서 어, 그 이상적인 어떤 삶을 구가하던 그런 곳이 진도였는데 바로 이곳 진도에서 아주 명민한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랐습니다. 이 정경욱의 어릴 때 모습이에요. 잘생겼죠? 인물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집이 많았기 때문에 서울로 일찍이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경성고등보통학교에 재학하면서 이제 그 일찍이 호남에서 서울까지 유학을 하면서 신학문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3.1운동에 참여해서 제적당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에 대한 역사적인 그 식민지 지배 현실에 대한 고민과 현실 참여적 노력도 분명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까지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3.1운동 이후에 내려와서 한학을 공부하고 하다가 이제 독립신문 제작 배포하고 이러다가 또 목포용문서에서 6개월간 옥고를 치르는 등의 이런 되게 그 민족의식도 투철하고 사회적 참여도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집에서 걱정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 다시 유학을 보내서 YMCA 영어학교에 공부를 시키러 보냅니다. 그래서 YMCA에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경호 요 시대 아마 요 시기에 김재준 이런 사람하고 같이 공부한 걸로 제가 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지금 정확하게 지금 사료는 지금 확인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아무튼 그요 시대 영어를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하고 교류를 했는데 이때 기독교인들하고도 교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때 YMCA 영어학교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영어를 배우고 여기 이제 김재준하고 같이 찍은 사진도 나오네요. 예, 2살 위에 김재중하고 같이 교분을 쌓았고 윤치호 선생이라든가 월남 이상재 또 배재 출신의 신흥훈 같은 YMCA에서 활동했던 기독교인들에게 강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 중앙에 앉아 있는 분이 예, 그 정경옥 선생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어디로 가냐면은 서울에 있는 감리교 신학교로 가는 게 아니라
일본에 있는 아오야마 가쿠인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저기 에, 뭐라고 해야 되나? 일본에 있는 감리교 선교사들이 세운 북감리교 전통의 대표적인 도쿄에 있는 명문 사립 기독교 대학. 이제 원래 도쿄 영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했던 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지역 명칭 지명을 따서 청산학원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죠. 그래서 도쿄에 있는 그 장로교 계통의 기독교 대학은 명치학원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지금 도쿄에 있습니다. 명치학원 메이지 가쿠인. 여기 감리교에서 세운 거는 아오야마 가쿠인 청산학원. 여기서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정경옥의 초기의 신학 수업은 감리교 신학 전통에서 일본에서 그러니까 한국의 감리교 신학 협성 신학교나 평양 신학교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당시 그 서구의 신학적인 담론들을 바로 직수입해서 아주 고등 신학을 구가하고 있던 그런 청산학원에서 신학 입문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이분이 청산학원에서 공부를 하던 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바로 1923년에 일어났던 간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간또 지진을 도쿄에서 경험을 하면서 이분이 되게 힘든 시절을 보내. 그때 막 자경단들이 조선인들 죽이러 다니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고생을 했겠죠. 그래서 일본을 탈출합니다. 일본을 탈출해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요. 조선에 돌아와서 어, 신학의 남은 수업을 이수를 한 곳이 바로 서대문에 있던 우리 그 코알라님의 전체 수서로 빛나는 감리교 신학교 감리교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 지금 그 청암기념관 그 대학원 건물이 있는 자리, 그 대학원 건물이 서 있는 자리 앞에 지금 정원이 있거든요. 마당 청암기념관 마당 자리에 원래 요게 있었어요. 그래서 갬블 기념관이라고 감리교 신학교의 초기 교사 건물입니다. 그 저 뒤에 보이는 게 이제 그 안산 자락인데 저 안산 자락 밑으로 금화 터널이 지나가는 거야. 금화 터널 지나가는 그 산자락이 뒤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저 갬블 기념관의 갬블이 누구냐면은 지금도 그 여전히 그 다국적 기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 세제 회사 있잖아요. P&G라고. 음, P&G 들어보셨네? 그 예, P&G의 그 G가 갬블입니다. 음, 그래서 그 아마 뭔가 회사와 회사가 합병해서 P&G가 됐겠죠. 그러니까 그 갬블이라는 사람의 그 사업가가 그 미국의 아주 재벌 기업가가 그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그 부인인 갬블 여사가 감리교 신자로서 한국에 그 선교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에 선교 후원을 많이 했어요. 그때 갬블 부인이 보내준 돈으로 지은 교사였기 때문에 저 건물 이름은 갬블 기념관이었습니다. 음, 아무튼 여기에서 그 이제 일본에서 못다한 신학 수업을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어 요때 이제 그 감리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하디라든가 뭐 빌링스라든가 이렇게 그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감리교 신학교의 교수들 그리고 뭐 최병원 목사님한테서 배웠겠죠. 그런 그 감리교 신학교에서의 수업을 통해서 감리교 교 신학자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정경옥이 진도 출신이잖아요. 호남은 남장로교 선교 구역이었기 때문에 이 호남 출신들은 대개가 남장로교의 강력한 영향권 하에 있었고, 남장로교 목회자가 되거나, 남장로교 신학의 세례를 받고 장로교 신학자가 되는 게 일반적인 루트였는데, 정경옥은 진도에서 다이렉트로 서울로 와서 서울에서 다양한 교파들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주체적으로 어떤 교파를 수학할지를 스스로 결정했던 되게 주체적인 어, 2세대 기독교 개종자였고 어, 그런 선교사들의 어떤 선교 배경에 그 제약받지 않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교파를 선택했던 그런 독특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정경옥의 계통을 바로 잇는 제자가 정경옥한테 직접 배웠던 호남 출신, 광주 출신의 제자가 누구냐면 선한용 선생입니다.
선한영 선생도 광주에서 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니까 학교 선생님이 우리 코알라 진로 지도를 했던 선생님도 감리교에서 목회를 할 거면 연신보다는 감신이 낫지 이렇게 지도를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목사님이요. 예, 예. 선한용 교수님을 진로 지도했던 선생님도 저 선한용 선생한테 직접 들었는데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면 서울의 감리교 신학교를 가라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래서 어, 거기가 학문적으로 철학과 인문학적인 토대 위에서 신학을 제대로 가르치는 곳이니까 너가 장로교회를 다니고 장로교인이지만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감신을 가라. 이 얘기를 듣고 선한영 선생이 직접 장로교 신학교랑 감리교 신학교 그 교수진을 다 비교를 해봤대요. 그래서 감신이 훨씬 더 신학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구나 해서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경호과 선한영, 이 선한영은 정경호한테 직접 배우거든요. 아무튼 그런 역사적 그 배경이 있다. 그래서 감리교 신학교 출신 중에 호남 출신들이 되게 귀해요. 근데 이렇게 감신을 대표하는 뛰어난 신학자들이 호남 출신 중에 배출이 됐다.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리교 신학교에서 감리교 신학자로서의 정체성을 세우고 이제 더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진도의 땅 부잣집 아들이니까 아버지 저 미국 가서 공부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학 자금은 조달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경 선생이 28년도에 감시를 마치고 바로 미국 유학길을 오릅니다. 이게 미국 유학 갈 당시에 올랐던 배 선상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정경 선생은 북감리교 전통이 아주 살아있는 시카고의 게렛 신학교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1928년부터 30년까지 게르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고요. 지금도 여전히 한국에서 감리교 신학을 미주 지역으로 유학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신학교가 게렛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게렛 신학교하고 노스웨스턴 대학교 유니버시티가 같은 공간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프린스턴 신학교가 있고 프린스턴 신학교가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안에 있거든요. 근데 신학교랑 유니버시티 체제가 완전히 달라요. 그것처럼 이 게레 신학교가 노스웨스턴하고 붙어 있는데 신학교와 그 노스웨스턴의 체제가 분리되어 있는 것도 프린스턴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레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게레 신학교랑 붙어 있는 그 노스웨스턴에서 이제 신학 석사까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요건 게레 신학교에서 공부할 당시에 정경옥의 모습이고요. 이때 그 맨 왼쪽에 계신 분이 정경옥이고요. 그 유명한 친일파 가롱기 목사도 이때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부를 하죠. 이것도 이제 게레 신학교에서 공부할 당시에 아마 요 왼쪽에 있는 사진 중에 가롱기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을 거예요. 지금 가롱기 얼굴이 지금 뭔지 제가 좀 기억이 가물해서 어, 제가 봤었는데 맨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있는 분 아닐까요? 맨 왼쪽에 있는 분 같아. 가롱기는 네. 아마 강화도 출신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롱기 목사도 감리교 풍토에서 자라서 이제 감리교에서 성장하신 분이죠. 네. 아무튼 이렇게 1920년대 이제 아직 조국이 식민 시하에 있을 때 그래도 이렇게 미국에 와서 아주 고등 교육을 받으면서 새로운 그 청운의 꿈을 꿨던 해맑은 시절의 정경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게렛을 1929년 학위를 마치게 됩니다. 그 게렛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서 요 게렛 신학교가 요 사진 속에서도 보이는데 여기가 시카고예요. 시카고 그 에반스턴 뭐 그쪽 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요쪽 왼쪽에 보이는 게 바다가 아니고 호수잖아요. 아, 그 호수예요? 미시간 호인가요? 그 이리호인가요? 아무튼 그, 저기 미국 중부에 있는 그 호변에 있는 도시잖아요. 시카고가. 굉장히 뭐 원경을 제가 찍은 사진을 보냈습니다. 아마 저 종탑이 보이는 저기가 게렛이고 그 옆에 보이는 큰 캠퍼스가 다 노스웨스턴입니다.
그래서 노스웨스턴도 감리교 계통 대학이에요. 그래서 저기 뭐 보스턴이라든가 드루 대학이라든가 뭐 이런 듀크 대학 이런 데는 다 신학 대학교하고 유니버시티가 통합돼 있는데 여기 게르 신학교는 분리가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노스웨스턴에 석사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노스웨스턴에서 가론기와 함께 예, 학위를 마치죠. 가론기는 박사까지 받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이 명민한 이 엘리트 정경옥이 이제 노스웨스턴에서 신학 석사까지 마쳤을 때 한국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야, 박사까지 하지 말고 석사만 마쳐도 충분하니까 이제 한국의 감리교 신학교의 교수가 부족하니까 좀 넘어와라. 해서 정경옥이 석사까지만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가론기는 남아가지고 박사까지 받는 모양이네. 그래서 이제 귀국길에 오릅니다. 근데 이때 귀국길에 오른 이 정경옥이 1931년 조국으로 돌아오는 그 선상에서 태평양 선상에서 이거는 손한영 선생님이 예전에 그 정경옥 선생님을 기념하는 어, 학술 세미나에서 손한영 교수님이 직접 하신 육성을 제가 바로 앞에서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조국으로 돌아오는데 야 내가 이 상태로 이 게렛 신학교와 노스웨스턴에서 그 저명한 미국의 신학자들 그 원로 교수들에게 직접 배우면서 적었던 강의 노트들을 내가 이걸 다 가지고 미국으로 조국으로 돌아가면 내가 신학교 교수가 되었다 한들 이거를 강의 이 선생님들의 이 강의 노트에 의존해서 옛날 노 교수들의 강의 노트를 답습하면서 앵무새처럼 읽는 나태한 그 타성에 젖은 매너리즘에 빠진 교수가 되어서 자리 보존이 나는 늙은 교수로 노 교수로 나도 늙어가진 않을까. 그 두려움이 딱 엄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미친 듯이 갑판장한테 빨리 이 배 화물칸에 있는 내 화물 박스를 올려달라. 막 미친 듯이 이제 요청을 해서 처음에 안 된다 그랬지만 하도 이제 하소연을 하니까 화물칸에서 자기 짐을 어, 열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그 수년간 1928년부터 31년까지니까 몇 년이에요. 4년 정도 미국에 수학하면서 그 얼마나 아까운 강의 노트예요. 그 강의 노트를 묶은 박스를 그 화물 박스에서 꺼내가지고 그 태평양을 향해서 그 망설임 없이 집어던졌다고. 그리고 이 강의 노트를 태평양에 버림으로써 이제 나는 이 서구 신학자들이 읊조린 이 강의를 받아 적은 이 노트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 조국에 돌아가면 나의 신학, 조선의 신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그 얘기를 아마 제자들한테 했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선한영 선생이 우리한테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태한 신학자로 안주하고 싶지 않은 그 열정이 그리고 이제 조국에 들어가서 치열한 자기 신학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이런 모습에서 드러났다. 감동적인 모습이죠. 예. 어. 야, 여기 나오네요. 예. 화물칸에 자기 책과 노트가 담긴 책까지 버렸대. 아, 너무 아깝다. 책은 왜 버렸어요? 그 노트가 담긴 10개의 상자를 꺼내서 태평양에 던져버렸다. 뭐 그때 정경욱 교수가 탔던 배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구글에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사 아사마마루라는 일본 어, 여객선이었습니다. 아사마마루. 네. 아사마마루 배 선상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태평양에 가면 정경옥의 강의 노트가 여전히 수장돼 있다. 발굴해야 되나? 나중에 이제 타이타닉처럼 어디 누군가가 발굴을 하겠죠. 뭐 그래서 이제 다시 예? 학자치고는 굉장히 경솔하네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귀국을 합니다. 이게 귀국 당시에 감리교 신학교의 모습이에요. 냉천동 밑에 그 지금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기 그 한마당 추억의 한마당. 이 한마당은 감시 출신들 저기 그 한옥집 김치찜 그쪽 그 서대문 천주교회 쪽에서 올려다 본 어, 냉천동 캠퍼스의 모습입니다. 어, 오른쪽에 보이는 게 갬블 기념관이고 그 아래에 보이는 게 선교사들 주택이에요. 그 우리 그 저 코알라님 기억하나요? 우리 94년도에 원서 접수하러 들어갔던 교무처 건물. 아, 예, 알죠. 예, 그 건물이에요, 저게. 예, 예. 거기 앞에가 아레오바고 예, 그 마당이 됐죠. 밑에가 아레오바고 광장이고 그 뒤쪽에 보이는 건물이 교무처 건물 뒤쪽에 보이는 건물이 관해수교 교수회관이죠. 관해수교라고 부르는데 저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기숙 생활을 했던 기숙사 건물입니다. 지금도 저 건물은 남아 있어요. 지금 저 교무처 건물 선교사 숙소 건물 자리에는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이 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경옥이 귀국을 해서 1930년대에 감리교 신학교의 신학적인 새로운 바람을 선풍을 불러일으켰던 인기 교수님이 바로 정경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정경옥한테 직접 배웠던 김철성 교수님이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정경옥은 독특한 사람이고 학적 실력이 대단하고 게다가 진보적 신학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사실 그 당시 한국 안에서 그만큼 진보적인 신학자가 없었다. 당시 그 미국의 그 따끈따끈한 선진 신학들을 가져와서 바로 자기 언어로 용례를 해서 소화를 시켜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니까 이거는 그 선교사들보다 더 탁월한 신학적 언변과 사유를 어, 보여줬던 그런 교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인기가 많았지만 한편으로 정경옥은 동료 교수들로부터는 이제 경계와 어, 어, 의심의 눈초리를 또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 맨 오른쪽에 지금 감리교 신학교 교수들이었는데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변홍규 교수님인데 이분도 저 미국 유학 갔다 온 아주 엘리트였죠. 그렇지만 구약학자로서 신학적으로는 아주 근본주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신학교 패컬티가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입장과 신학을 가지고 있는 인물도 있었어요. 근데 저런 근본주의적인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계셨던 변홍규조차도 해방 이후에 WCC에 한국 대표로 참가를 했어요. 변홍규가. 저 감리교 대표로 WCC 참가했던 분이 저 오른쪽에 계신 나비 넥타이 매신 변홍규입니다. 변홍규는 구약학자로서 아주 보수적이었고 정경옥은 이제 새로 임명된 어, 진보 신학자로서 이 감리교 신학교 교수들끼리 서로 학생들 간에 신학 토론회도 개최하고 지상 논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때 30년대 감신을 다녔던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서로 다른 신학적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토론하고 또한 지상 논쟁을 통해서 논리와 신학적 입장 그 논증을 통해서 변증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성숙하게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감리교 신학교가 가졌던 학풍이에요. 근데 요즘 감리교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지금 뭐 WCC 탈퇴라든가 뭐 NCC 탈퇴 뭐 퀴어 신학에 대한 뭐 이단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1930년대 한국의 감리교 신학교에서 선배님들이 보여줬던 좀 유연함과 포용성, 개방성, 관용성 이러한 성숙한 신학적 태도를 요즘 후배들이 전혀 제대로 계승하고 있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학생들이 정경옥 교수 수업에 막 몰리고 인기가 많으니까 당시 좀 질시하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경옥 선생이 어, 좀 신학교 교수로서 가르치는 일에 좀 나름대로 그 피로감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경옥이 신학교 교수로서만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이제 교수직을 하면서도 교회 현장과 계속 호흡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아탑과 강단의 신학자가 아니라 계속 교회 사역을 같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1933년에 이태원 교회, 34년에 수필교회, 그리고 35년부터 37년까지 원동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지금 목사라고 지금 돼 있는데 목사는 이제 그 당시 제가 이게 2010년도에 만든 PPT니까 좀 그 당시에는 목사로 착각을 했어요. 근데 목사 안수 과정을 다 마치고 안수를 받은 기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경옥은 목사는 아니다. 라고 이제 요즘은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저는 정경옥 교수라고 이제 하는데 요즘 뭐 명예 목사를 줬나 모르겠습니다. 그 서울연회에서 아무튼 정경옥은 교회 현장에서 전도사로서 계속적으로 교회 현장과 호흡하면서 설교도 하고 했던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경옥이 같이 교류했던 친구들 중에 유자원 전도사라고 있었어요. 저 함경도 출신의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다가 정경옥과 친구였던 전도사였고 이분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사회주의자들과 교류를 하면서 어, 그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항일 운동을 적극적으로 표방했던 인물. 그리고 정경하고 또 친했던 인물이 바로 이용도 목사입니다. 정경옥은 신학자였고 유자원은 사회운동가였고 이용도는 부흥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캐릭터가 다 이렇게 동시대 감리교 신학교에서 20년대 같이 공부했던 동문수학한 친구들인데 길이 다 달라져요. 신학자와 사회운동가와 부흥사. 이용도 목사님 또 한영서원 개성의 한영서원 다닐 때 3.1운동 주도하다가 옥고도 치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 3.1운동 때 그 민족의 그 자주 독립의 그 혁명의 분위기를 온몸으로 청년 시절에 경험을 했고 하지만 서로가 선택했던 길은 달랐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자우는 연해주 쪽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다시 귀국을 해서 강원도 홍천에 가서 어, 십자가당이라는 정치 조직을 만들어서 항일 운동을 벌이다가 일제로부터 발각이 돼서 고초를 겪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용도 목사는 1930년대 부흥운동을 주도하다가 장로교로부터 금종령을 받고 목사 자격정지가 되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이용도 목사는 예수교회를 나중에 창설해서 1933년에 원산에서 별도의 신앙운동을 펼치다가 폐병으로 비운의 삶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이용도 목사도 조선족 기독교 그리고 선교사로부터 그 벗어난 한국적인 영성과 신앙운동, 하나님과 예수님과 직접 만나는 어떤 직통 계시와 어떤 신비적 체험을 부과하던 조선족 기독교 운동을 펼치다가 결국은 제도권 교회로부터 축출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그 정경옥은 제도권 안에서 신학교에서 이제 그런 조선족 기독교를 신학적으로 구형하려고 했던 서로 선택한 길이 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자운 전도사 같은 분은 유자운이 홍천에서 만든 기독교와 사회주의를 결합시켜서 항일 운동을 하면서 지역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한 농민들을 규합한 비밀 결사체인 십자가당을 만들었다가 고초를 겪습니다. 이 십자가당 사건이 홍천에서 발각됐을 때 그때 남궁옥 장로님도 그때 같이 연루가 되어서 남궁옥 장로님도 고초를 겪고 남궁옥 장로님이 에, 만드신 모국학교와 그 무궁화 묘목장 이런 것도 다 발각이 돼서 그때 에, 무궁화 묘목장도 없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그때 비슷한 시기에 다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정교옥의 시대는 이렇게 저마다 1920년대 감리교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던 청운의 꿈을 가진 2세대 개종자들이 저마다의 삶의 선택으로 조선의 미래를 어, 기독교를 통해서 새롭게 모색했던 하지만 이용도도 좌절하고 유자운도 좌절하고 정경옥도 좌절했던 그런 시대를 맞게 됩니다. 정경옥은 감리교 신학교 교수직을 잠시 휴직을 하고 잠시 사라집니다. 잠시 사라졌다가
어, 나타나서 다시 이제 그때는 만주 신학교, 감리교가 그때 만주 선교까지 확장을 하면서 만주에다 신학교를 만들었는데 그때 만주 신학교 교장으로 1940년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감리교 신학교 교수직을 휴직했다가 만주 신학교 교장으로 다시 가기 전까지 그 중간에 그 비어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정교욱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정경욱이 아주 독특한 행보를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제 신학교로 컴백을 하면서 만주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일제로부터 전시 체제가 되면서 어, 모두 활동을 만주 신학교 교장직도 결국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져서 다 내려놓고 다시금 어, 고향인 전라도 전라남도로 돌아와서 전라남도 광주에서 이제 장로교회를 잠시 섬기면서 후진을 양성하다가 쓸쓸하게 해방을 앞두고 그때 미국 스파이 혐의로 자주 잡혀가서 고초를 겪습니다. 일제로부터. 왜냐하면 미국 유학파니까 친미 인사로 몰려서 태평양 전쟁 시기에는 이제 미국 스파이 혐의로 고초를 겪다가 해방을 앞두고 진도에서 쓸쓸한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이분의 이제 신학은 향토적 그 신학의 향토화를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30년대 이분이 감신에서 가실 때 얘기했던 게 그 뭐 바르트 신학이라든가 신정통주의 미국의 선진 신학도 가르치면서 그래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신학이 향토화다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 향토화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족 기독교의 운동의 흐름을 자기 신학적으로 고민하면서 향토화라는 말을 썼고 그 향토화가 해방 이후에 윤성범과 유동식 변선안으로 이어지는 토착화 신학, 이 향토화라는 말을 해방 이후에 토착화라는 개념으로 감리교 신학교에서 발전시켰던 그 역사적 그 출발점이 토착화 신학의 출발점이 정경옥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정경옥이 전라도 진도에서 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 앞에서 남겼던 유언이 복잡해서 단순으로라는 거였습니다. 복잡해서 단순으로. 이제 자신이 고등 신학의 그 다양한 신학적 교리와 이런 복잡다단한 저 신학적 논리와 변증이 아닌 아주 기독교의 단순하고 근본적인 실천과 영적 삶의 깨달음이 그분의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정경옥의 생애를 한번 스케치를 해봤는데요. 정경옥이 했던 말 중에서 가장 장로교 신학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이분이 자신의 대표 저작인 기독교 신학 개론이라는 책에서 쓴 표현인데 서문에서 쓴 표현인데 나는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요 신앙적으로는 복수주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요 말 때문에 이 장로교 학자들이 어, 자유주의 신학자다라고 규정을 했던 그 자유주의 신학자라는 낙인이 장기간 최근까지도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계속적으로 정경옥을 자유주의 신학자로 보는 근거로서 그 말이 사용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경옥을 과연 자유주의 신학자로 볼 수 있느냐? 저는 굉장히 기독교 신앙의 근본과 전통적 가치에 되게 충실했던 그리고 바르티안으로서 바르트 신학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학적 문법을 충실하게 따랐던 20세기 신학자였다. 그래서 바르트를 자유주의 신학자로 보는 것은 당대에 그 감리교 신학을 이렇게 그 신신학이라고 해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동맥급으로 매도했던 당대 그 기독 한국교의 어, 무지가 낳은 천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일단 정경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 훑어봤는데요. 정경욱의 사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마저 이어서 더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정경욱이 살았던 삶을 쭉 이렇게 스케치해 보면서 느끼신 점이나 이렇게 또 부연하실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라님.
뭐, 저야 뭐, 저희 감신 선배시고, 지난번에 뭐 말씀했지만, 저희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저희 그 기독교 신학개론을 그 선한용 교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선한용 교수님도 뭐, 어거스틴 전공자이시긴 하지만, 되게 그 근본적인 어떤 신앙 가치를 중요시 하시면서, 신학은 또 이렇게 좀 더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 그런 걸 보면은 그 그의 스승인 정경호 교수님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겠구나. 예, 반듯하게 이렇게 또 깊이 있게 학문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절대 자유주의 신학자는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면이 있고 그다음에 아마 기독교의 원리인가요? 기독교의 본질인가요? 뭐 기독교 그런 원리. 예, 그런 책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읽어보면은 그게, 이게 1930년, 40년대 뭐 저작이라고 하기에는 뭐 오히려 저희 이제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 읽어도 뭐 그때까지도 다 어떻게 보면은 그 바르티안 신학이 많았기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되게 뭐 현대적이고 좀 최신 신학 내용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 신학 같은 느낌은 안 들었던 기억이 네. 나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예, 그 선한용 교수님이 한 달 동안 안 들어오시고, 김웅호 교수님이 주기도문과 태극기를 가리키면서, 저는 이제 정경호의 길이 아니라, 김웅호를 따라 이제 다성 유영모와 같은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심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줄을 잘못 썼네. 그렇죠. 그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선한용 교수님이 그때 그냥 첫 시간부터 쫙 들어왔으면 이제 거기에 매료돼서, 예, 그 거슬러 올라가서 정경옥의 길을 갔을 텐데, 갑자기 김홍호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태극기와 주기도문을 얘기하시니까, 저게 뭐지? 해서, 예, 주역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성 유영모를 향해 가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95년도에 신학 입문 수업을 들었던 동기들은 어쨌든 그 신학 입문이라는 그 수업에서 김웅호와 선한용을 한 번에 경험을 하면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동양적 어떤 영성과 결합된 그런 자유로운 신학 사상을 맛보면서도 또 선한용 어거스틴을 통해서 아주 그 전통적이고 근본적인 기독교의 또 진수를 또한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정경옥이 좀 저평가돼 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 감리교회가 지금 장로교 이 교세가 강력 그 지배적인 한국 교회 장로교 풍토에 장로교회가 바라보는 그 곱지 않은 시선, 이단시하는 그 감리교를 좀 위험시하는 장로교의 그 집단적 시선을 너무 의식하면서 감리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주체적인 신앙 유산을 되게 간과하는 것 같아. 그리고 스스로 무지한 것 같아. 그래서 정경옥이 이 시대 다시 소환되어서 읽혀질 필요가 있겠다. 특히 지금 정경옥이 썼던 기독교 원리 같은 책은 이 시대 한국 감리교 목회자들하고 평신도들에게 다시 읽히고 다시 우리가 신학의 르네상스, 아드 폰테스 원전으로 돌아가는 이 그 종교 개혁과 르네상스의 그 모토 캐치프레이즈가 아드 폰테스였잖아요. 그 원전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런 거였는데 지금 한국 감리교의 정체성을 다시금 다잡기 위해서는 WC 탈퇴하고 뭐 이런다고 정체성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 정교기 1930년대 구축했던 감리교의 한국 감리교의 정체성이 뭐냐를 한국 그 감리교 목사님들과 신자들이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 감리교 중심으로 얘기해서 심드렁한 우리 아닙니다. 박근혜 교동님. 네. 네. 저는 이제 나중에 제가 냉면 되게 좋아해서 냉면 가게 내면 이름을 장만옥으로 지으려고 그랬거든요. 정말 네. 예. 그 다음에 2호점은 배종옥. 어, 이제 3호점의 이름을 찾았다. 음, 정경호 정경옥으로. 옥자 돌림이네. 음. 네. 근데 그 뭐지? 그 훈의 호남 출신이시니까 네.
그 음. 장로교 베이스에서 정말 탄탄한 기본기를 익히셨는데 장로교가 죽 써서 개줬다라는 느낌이 좀 이, 네. 뭐 그런 측면이 있죠. 아주 장로교의 그 남궁혁이라든가 음, 또 그 평양신학교 걸출한 신학자들 누구 있어요? 그 남궁혁 교수라든가 또 누구 있죠? 없을 것 장로의 같은데 예. 별로. 장로교 하면 딱 남궁혁이 떠오르는데 뭐 길선주는 뭐 목회자고 네, 아무튼 그 장로교 평양신학교의 취약한 신학적 그 한국 교 교원을 네, 이 정교욱이 충족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저 어쩌다 서울에서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 감리교 쪽으로 오시게 된 거죠. 예. 네. 뭐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신학자일 수 있었는데, 네, 네, 그 한 끗의 차이가 이렇게 큰 사람의,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 또 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감리교회에도 바르티안들이 많아요? 우리 박순경 선생님도 바르티안이고 음, 사실 윤성본 선생님은 일본에서 도시에서 공부를 하시고 일본 사람들이 하도 바르트 하니까 윤성본 선생님은 아예 스위스 바젤 대학으로 유학을 하셔서 음, 바르트한테 직접 배웁니다. 어, 그러니까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장 지내시고 토착화 신학을 하신 윤성범의 신학적 서구 신학적 틀은 바르트예요, 그냥. 그러니까 바르트한테 영향을 받은 어느 신학자에게 배운 게 아니고 윤성범은 바르트한테 직접 배웠다니까요. 음, 그리고 그 변선한도 스위스 바젤에서 공부했고 어 변선한 윤성범 제자인 이정배 교수 같은 분도 바젤에서 공부했고 그 바르트의 학풍을 계속 계승하는 어떤 신학적인 어떤 노정이 있죠. 감리교 음. 신학교의 전 전통 안에. 그냥 뭐지? 약간 그냥 이미지상으로 장로교 쪽은 이제 바르트까지 받아들이는 게 한계였고, 네, 감리교는 그 한계보다 더 나갈 수 있었으니까, 이제 뭐, 필리라던가 불트만이라던가 이런 사람들까지 더 갈 수 있었다라고만 생각을 해와서, 음. 감리교는 바르트한테 이렇게 많지 않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바르트는 대단하네요. 네. 바르트 대단해. 그 바르트 연구회를 그 박순경 선생이라든가 뭐 이런 윤성범 선생님 이런 분들이 초기에 바르트를 해방 이후에 그거 그 최초로 그 우리나라가 바르트 책이 없었어요. 다 일본 번역서들을 일제강점기 때 읽었거든. 최초의 바르트 그 책을 한국어로 번역했던 게 해방 이후에 대전에서 음, 허혁 목사라든가 음, 박순경이라든가 음, 이명빈 목사인가요? 그, 그 감리교 목사들이 대전에서 해방 이후에 최초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리교인들이 바르트를 옛날부터 되게 그 호기심을 가지고 되게 천착했는데 그 뿌리에는 정교옥이 있다. 음,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바르트 신학은 사실 의외로 감리교 신학자들이 주도했다. 음. 감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은 아닐 수 있겠지만 뭐, 요즘은 뭐, 네, 플러 계열 다 아니, 다 그렇지 않나요? 어느 교파나. 네, 바르트는 요즘 뭐 모든 분야 모든 교파나 신학 전통에서 다 이렇게 많이 다루죠. 네. 근데 아무튼 일본에서 바르트가 유행하고 할 때 무교회주의 그룹 그 최태용이 쓴 간행했던 영과 진리라든가 천례지성 같은 잡지를 보면은 거기서도 바르트에 대한 그 기고문이나 인용문들이 많이 확인되는 걸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 그러니까 1930년대 최태용도 이미 바르트를 원서로 읽은지 모르겠지만 일본어 번역서로는 다 읽었던 거예요. 당시 30년대. 예. 근데 이제 정경옥은 미국에 유학을 가서 바르트의 영향을 받은 미국 신학자들한테 이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성범의 성애신학도 그 성애신학이라는 게 그 말씀 성자의 이룰, 말씀 원자의 이룰 성자에서 그 예, 성자잖아요. 예, 예. 이게 사실은 딱 카테고리는 바르트의 말씀 중심의 어떤 계시 신학이에요. 맞아요. 근데 예, 이제 계시 그게 신학. 이제 토착화되면서
이제 동양의 이제 유, 유교의 유학, 어떤 걸로. 유학의 언어를 이제 바르트 신학으로 예, 재해석. 그러니까 저 교토학파가 그 신학적인 그 문법과 앵글을 가지고 불교를 새롭게 신학적으로 서술을 해보려고 시도했던 게 교토학파의 그 불교 신학 그 신학 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서구인들의 그 사유 방식과 문법으로 동양의 불교를 재구성하려고 했던 시도가 교토학파였다면 뭐 바르트 신학의 영향을 받았던 윤성범이나 변선한도 그런 식으로 저희 한국의 유교라든가 불교를 그렇게 예, 재해석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변선안에 이르러서는 이제 종교다운주의까지 나아가게 됐던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경옥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돌파해야만 감리교 신학의 정체성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그 정경옥의 신학적 시도가 장로교인들이 보기에는 위험해 보였고 지금도 정경옥을 자유주의로 보는 그 고정관념과 편견이 현재 한국 감리교회를 어, 이단시하는 그 특히 저 영남과 호남 지역의 장로교 중심의 교회들이 감리교를 좀 이단시하는 이런 태도를 고착화했고 거기에 특히 그 삼남 지역에서 선교하는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이 고초를 많이 겪어요. 호남이나 영남 지역에 가면은 감리교 이단 취급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 제대로 자기 변증을 못하는 감리교 목사님들이 볼멘 소리를 하는 거예요. WCC, NCC 탈퇴하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이런 정교국 신학을 잘 모르니까 감리교 목사님들 주세요.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이 신학적 아노미 시대를 돌파하려면 우리는 정교국부터 다시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그 장로교도 좀 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교국. 저는 아까 그 보여주신 그 세 분 사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정경옥, 이용도, 그리고 가운데 계신 분이 유기춘, 예, 유자훈. 유자훈. 예. 제가 그때 2010년도에 그 수표교회에서 저 이 발제를 할 때 제가 가장 그 정교목을 공부하면서 핵심적으로 이 봤던 이 세 인물이 당대 20년대 감리교 신학교에서 공부했다가 30년대 저마다 자기 길을 모색했던 세 명의 비운의 별 같은 존재. 그래서 음. 유자훈이 일제에 건거돼서 잡혀갔을 때 정경욱도 참고인으로 일제에 소환돼서 여러 차례 신문을 당합니다. 당신 유자훈하고 뭔 관계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일제도 유자훈이 그 십자가당을 만들고 이제 비밀 결사 조직으로 항일 운동을 할 때 분명히 정경욱하고도 뭔가 있을 텐데 하면서 정경욱을 소환했던 거야. 그래서 근데 정경욱은 유자훈하고 선을 긋습니다. 난 유자훈하고 사상이 다르고 위치가 입장이 다르다. 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입장을 그 자기 입장 선을 긋는 그 정경옥의 그 취조 진술 내용이 그 제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일본 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취조 문서에서 검색이 돼가지고 제가 봤었는데 유자우는 사회주의까지 간 거야. 이렇게 사회주의 운동가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감리교의 전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그냥 함부로 막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함부로 자유롭게 막 가는 건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신학적인 토대 하에서 새로운 이제 신학을 모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대의 어떤 사회 실천 운동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요즘 뭐 감리교 부흥단이나 이런 데 보면 뭐 이렇게 어떤 술법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부흥단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리교의 어떤 부흥의 그런 영성은 이제 이용도 목사님과 같은
그런 깊은 십자가의 신학의 영성이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의 길을 가면서도 이제 다른 길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시하거나 폄하하거나 침해하지 않고 그걸 인정하면서 그 길을 이렇게 가는 그런 전통이 제가 봤을 때는 20세기까지도 다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예, 21세기 넘어오면서 이제 뭐 나중에 뭐 지난번에도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뭐 변홍 사건 있고 그러면서 그리고 감리교 부흥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부흥사 그룹이 사실은 성장주의자잖아요. 예. 네, 근본주의 신학자들. 그러니까 이용도 목사님의 신학하고도 다른 이제 그런 분들이 교권을 잡으면서 이상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감리교가 지금 사회 실천 영역에서도 지금도 이제 일하시는 많은 선배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계시지만 교단적으로 큰 이렇게 힘을 얻고 있지 못하고 또 신학교의 신학도 깊이를 잃고 부흥사 계열은 이게 감리교 부흥단인지 뭔지 알 수 없는 이상한 뭐 근본주의 신학으로 장로교 그 오순절 다 섞여버린 예, 예, 예. 감리교만의 어떤 영성 운동의 캐릭터가 사라져버린. 웨슬리안적인 영성은 아닌 이상한 것들을 하고 있으면서 이게 변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한 말씀 덧붙이면 이제 코알라가 얘기하는 코미니스트 예수, 예, 샤먼 예수, 이런 게 다 이런 전통에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요거를 뭔가 네, 되살리기 위해서 네. 우리 유자은 어, 목사님의 전통도 예. 코미니스트 예수에 있고요. 우리 감리교 목회자 전통의 유자음 같이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인물이 있다는 거 일제로부터 좌절됐지만 그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정경욱은 그 전라도 진도의 그 땅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지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사회주의는 이게 아니죠. 자신의 삶의 자리가 사회주의까지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그 제가 그 정경욱 선생님의 그 아들 손자인가 그때 수표교육교회 가서 만났거든요.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 정경욱의 호가 철마인데 철마가 왜 철마냐면 진도의 가장 높은 산 이름이 철마산입니다. 음, 그래서 철마산은 자신이 호연지기를 키우게 했던 그 고향의 그 어머니 같은 산 철마산의 그 철마를 자기 호로 삼은 건데 정경욱이 아버지와 그 정경욱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민족 그 운동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소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고 좀 전향적인 그런 모습을 취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고향에서 아버지랑 갈등을 했대. 그래가지고 아버지랑 대판 싸우고는 실종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집에 머슴들하고 그 다 온 동네를 찾아 헤매는데 못 찾았는데 며칠 후에 철마산 꼭대기 올라가니까 거기서 단식을 하면서 정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한거를 하면서 그 아버지의 뜻을 꺾었던 굉장히 고집센 사람이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그 조선의 그 구습을 극복하고 그 지역 사회에서도 뭔가 변화를 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도 증언을 통해서 제가 들었고요. 한편으로 이분이 그 감리교 신학교 교수직을 내려놓고 실종이 된 시간이 있는데 그때 뭘 했는지 쭉 추적을 해보다 보니까 이때 고향 진도에도 내려와가지고 뭘 했냐면은 그 퇴락한 선현들의 묘를 정비하는 사업을 합니다. 정교복. 그래가지고 자기 조상들의 묘가 무너져 있는 봉분을 다시 잡고 이렇게 다 이렇게 쓰러진 묘비를 다시 세우고 이렇게 마모가 돼서 알 수 없는 묘비들은 새로 깎아서 새로 세우고 뭐 이런 그 자신의 뿌리를 다시금 찾아서 정비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아직 그 동양적인 유교적 그 문화와 전통적 가치도 포용하고 존중하지만 또한 그러면서도 기독교를 통한 개혁을 추구했다. 뭐 그런 그 시대의 과도기적인 인물이다. 뭐 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다음에 저 정경욱의 좀 사상과 그 또 감리교 신학교 그 교수직을 휴직하고 그분이 또 체험했던 또 독특한 그 변방의
그 일탈적 그 삶의 모습을 또 한 엿보는 그런 시간 한번 다음에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내가 진행도 하고 발전하려니까 너무 힘드네. 발굴의 구독이 좀 마음 끝맺어줘요. 아,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공유, 너무 그렇게 댓글. 수줍어하지 말고. 네. 네, 부탁드리고요. 네. 일 좀 심하게 하시죠. 네. 어떻게 오늘 재미 땜빵이었는데 재미 있으셨나요? 네, 저는 이제 뭐, 정경욱, 네,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뭐, 신학자라는 얘기만 들었고, 네, 뭐, 매우, 네, 독특한 인물이고, 네, 성급하고, 네, 뭐, 그렇네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예, 앞서 처음에 말씀했던 그 김영명 그 목사님, 그 박사님이 이제 저도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연이 있어서 뭐 이렇게 책도 많이 보내주시고 했는데 그 책이 어디 있는지 다시 잘 찾아서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언제 뭐 기회 되면 뭐 차후에 그분 또 모셔가지고 그 정경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봐도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아까 그 홍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감리교 목회자들이 이 정경욱의 기독교의 원리, 기독교 신학개론 이런 책부터 좀 한번 같이 읽고 독서 모임 하는 것에서부터 좀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무너져가는 감리교를 좀 되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좋은 네. 시간이었습니다. 네. 한국인 최초의 예수전인 그는 이렇게 살았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 책도 그 정교욱이 한국인으로서 이해한 예수, 음, 예수의 삶, 그는 이렇게 살았다는 책도 1930년대에 아주 걸출한 기독교 대표 문학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예, 다음에 저 오세택 목사님 다시 네, 접선이 되시면 모시는 걸로 하고요. 오늘 어, 메인 세미나, 그 긴급 메인 세미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